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물어보면 훨씬 더 질문이 특별해집니다. 사람도 얻고 대화 실력도 늘어요. 말을 재미있게 궁금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어색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 편한 주제가 있나요? 이런 걸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은가요? 라고들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어색한 대로 진행하자. 특히나 업무적으로 만난다면 어색한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하고 오셨어요? 오는데 멀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의 있으려고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근데 앞서서의 그 말, 이 사람이 사실 밥을 먹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이스 브레이킹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는 어색한 게 맞아요. 그저 반가워하면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에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가 만난 목적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면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재미있게 궁금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호기심 분명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렇게 묻는 게 실례가 아닐까 하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입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답변하기 힘들어하면 다시 한번 왜 물어봤는지 얘기합니다. 의도와 예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조카가 요즘에 어때? 학교 재밌어? 그랬더니 그냥 다니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물어봤어요. 너 학교 몇 시쯤에 가? 9시에 시작하는데요. 저는 7시에 가요. 초등학생이 7시까지 간다? 뭘 하는 거잖아요. 왜? 왜 이렇게 빨리 가? 너 되게 일찍 일어나는가 보다. 저 배드민턴 쳐요. 이러는 거예요. 배드민턴? 네, 저 친구들이랑 쳐요. 그것 때문에 맨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애들이랑 치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말을 짧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몰라요. 또는 옛날에 얘기를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짧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시나 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치는 게 재밌는 거야? 경기하다가 이기면 재미있는 거야? 훈련하고 끝났을 때 뿌듯한 거야? 어떤 게 좋아? 하면서 보기를 많이 제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듣더니 저는 애들이랑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너는 다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계속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사춘기든 뭐 MZ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궁금해하면은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호기심 어린 질문, 그리고 답변이 어려워할 걸 예상을 해서 보기를 제시한다든가 의도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되게 쉬우니까요. 질문 잘할 수 있으시겠죠? 내 중심의 대화를 나누면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봤던 연애 프로그램, 어떤 남성과 여성이 피렌체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명품 좋아하세요? 이 질문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명품을 싫어하기를 바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맞을까? 나의 관심사와 일치할까? 나를 기준으로 두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달리기 자체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달릴 때 운동화 뭐 신으세요? 어떤 브랜드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주로 어디 달리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달리고 싶어서 달리기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그 사람만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달리세요? 오래 달리시던데 무슨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철저히 관심을 사람한테 향하면은요, 질문이 정말 특별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랑 맞을까? 이런 편견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궁금해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얻고 대화 실력도 늘어요. 또 하나는 진심으로 경청을 하는 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잘못된 경청은요,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에 뭘 가장 많이 하세요? 제가 요즘에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스페인어를 왜 하는지 뭐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들으면서 속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외국 쪽으로 호기심이 많은가 보다 하면서 자꾸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이
사람이 결국에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스페인어를 배우세요? 나중에 스페인 남부 쪽에 저도 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저는 하고 싶다. 결국 이 사람의 꿈은 스페인 이민인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부 어디요? 왜 또 하필 남부예요? 하면서 언제부터 스페인에 관심 있었냐 하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머릿속에 판단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정말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마주할 거예요. 상황을 가볍게 인지하면 훨씬 더 센스 있는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강사님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뭐 이렇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위축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바꾸면 좋으실까요?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최근에 이런 분도 있어요. 리더예요. 구성원들이 본인에게 말하는 걸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냐.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꾸라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구성원들한테 내가 왜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묻지 않으면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공격받았다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받았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만약에 물어봤는데 정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유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 천천히 물어봐주는 사람한테 대화를 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밝은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잘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가 불편한 거야? 말해주면 고칠게. 이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들어올 때부터 저를 환대해주면 그때서야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센스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면 또 가볍게 대화가 나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만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발표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유 아니에요. 저 아까 긴장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겸손을 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신감 있는 겸손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 자체를 높여주는 그 겸손이 좋죠? 그래서 나를 제 3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자 화법. 그렇죠. 저 진짜 잘했죠. 저도 신기해요.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혼자 한 노력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까지 내가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팀이 같이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상영하면서부터 정말 떨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팀원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칭찬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준 거였잖아요. 그 안목, 그 식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말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칭찬이 무색하지 않게 감사 인사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휘를 수집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요. 소설책 읽기입니다.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은요. 다른 사람의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 세상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있을 거고 또 겸손한 사람이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격마다 되게 다르죠. 그걸 보면서 써먹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저는 일시정지하고 캡처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표현들을 수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써먹으면 돼요. 저는 소설책을 읽다가 이 때때로라는 단어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자주, 가끔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때때로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책을 읽고 단어를 발견하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써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말할 때 그럼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한 번이 어색하지 계속 하다 보면은 나의 단어가 되니까요. 어휘를 발견하고 메시지로 써보고 또 말로도 해보면은 나의 언어 사전이 풍부하게 늘어나요. 옛날에 저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이겨야 했고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경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말에 힘을 키워갔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동글동글해요. 그런데도 행복은 더 커졌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끼는 동료 이 정도만 아끼자. 나머지는 배척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다 200년 후에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스쳐가는 사람도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짜증을 내더라도요. 어떤 마음일까 지금? 면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편견 없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다정한 대화 해보시고요. 다정한 세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